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맨유는 4-2-3-1을 가동했고 오늘 경기 좀 특징적인 부분은 도르구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유가 오랫동안 무실점 경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4일 이후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맨유의 포백은 어땠는지, 도르구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전체적인 경기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션스컵을 맨유 선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모림이 되게 선발 라인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산드로도 최근에 폼이 좋고 루크쇼도 폼이 좋기 때문에 이 두 명을 같이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지난 경기는 카세미로가 경고 징계로 못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또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포백이라는 방법을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크쇼가 풀백을 보면서 리산드로, 헤븐, 달로까지 풀백이 형성됐고 루크쇼는 풀백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윙백은 루크쇼의 그런 유리몸 기질 특성상 부상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풀백으로 타협을 봐서 그렇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한 것 같고 또 원래는 이제 백스리일 때 쿠냐와 마운트를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쿠냐와 마운트 둘 다 약간 왼쪽을 편애하는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마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기용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구를 우측 윙어로 기용을 했었는데 사실 도르구가 맨유 오기 직전 팀이 레체라는 팀이었는데 레체에서 뛸 때도 왼쪽 풀백을 뛰다가 오른쪽 윙어로 기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동 가능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르구도 지난 경기 좋았고 달로도 지난 경기 괜찮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을 같이 쓰는 방법은 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림이 혼자서 되게 라인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있는 스쿼드 상황에서 좋은 선수들을 다 선발로 수입시키는 방법은 포백이다 라는 걸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드디어 선발로 포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도르구의 우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르구가 일단 나와서 성과를 내줬죠. 환상적인 득점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득점이었고 공을 따라가면서 약간은 자세가 무너진 상태로 갖다 대는 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많은 수비 사이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도르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르구와 달로를 같은 라인에 배치한 거 이게 옛날에 투엘이 미넨에 있을 때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투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스날의 사카를 막기 위해 왼쪽 사이드백과 윙어 자리에 두 명의 풀백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제 도르구가 오른쪽 윙어에 있지만 또 사이드백도 보던 선수니까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하면 투 사이드백 느낌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서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왼쪽 라인이 훨씬 더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고든이나 홀 이런 선수들의 폼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물론 경기 내에서 홀과 고든의 폼이 좋긴 했기 때문에 완벽히 이 의도가 성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도르구하고 달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막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모림의 의도 자체,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느꼈고요. 또 도르구는 슛 블락이나 수비적인 집중력도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구가 안으로 치는 척하면서 바깥쪽으로 치면서 땅볼 크로스라든지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르구도 확실히 양쪽 선택지를 가졌을 때 더 낫긴 하다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유가 포백일 때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냐 했을 때는 이제 맨유가 포백을 하더라도 플랫 4-4-2를 사용하기보다는 4-2-3-1 형태를 좀 활용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포백일 때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그 두 선수가 나란히 일자를 만들면서 4-4-2 내지는 4-2-4 형태로 수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유는 마운트가 세슈코 라인까지는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한 단계 밑에서 뉴캐슬에 공 받아주는 선수들을 좀 묶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운트가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기마랑이나 토날리 중에 한 명을 잡고 있으면 카세미르나 우가르테가 둘 중 하나를 잡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좀
많이 진행됐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맨유의 3명의 미드필더들은 기마랑 토날리 이렇게 2명의 미드필더를 핵심적으로 묶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캐슬도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볼테마데가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고 조금 내려와서 개입하는 그런 빈도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맨유가 이런 수비 형태로는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익숙하진 않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맨유가 이번에 처음 가동하는 느낌이어서 완전히 익숙하진 않았을 텐데 그것까지 따졌을 때는 뭐 나름 밸런스가 잘 잡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볼 선수가 저는 우가르테라고 생각을 해요. 우가르테가 백3 때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1명으로 뛰면 일단 포백의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때보다는 볼배급의 임무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3-4-3의 중미는 공수 둘 다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의 우가르테, 이번에 4-2-3-1에서 투볼란치 중에 하나로 쓰인 우가르테는 그것보다는 빌드업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비적으로 커버하고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태클하고 선수들 따라다니고 뭐 포인트맨을 피지컬적으로 좀 귀찮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고요. 토트넘에서 팔리냐라는 선수가 이런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빌드업의 비중은 좀 적더라도 수비적으로 좀 기여를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우가르테가 제한된 롤을 맡는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활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 경기가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축구에서 그 3선 자리가 압박을 안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압박당할 때 패스만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약에 복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가르테 같은 선수를 아래다가 붙여주면서 브루노에게 더 자율성을 부여해준다고 하면 더 맨유의 공격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후반전에는 반강제적인 것도 있고 맨유의 의도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맨유가 좀 무리하지 않게 후반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후반전에는 더더욱 수비적인 운영 가져갔고요. 뉴캐슬이 저는 강점을 가지는 공격 형태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어느 정도 뒷공간을 허용했을 때 내지는 중원의 경합에 참여했을 때 막 서로 달려들면서 그 공을 탈취하고 상대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전환해서 양쪽에 발빠른 윙어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지는 세트피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맨유가 아예 처음부터 내려앉아 버리니까 사실 뾰족한 공격 방법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제 맨유가 계속 내려앉았을 때 뉴캐슬이 크로스 공격을 많이 시도했어요. 근데 크로스를 하려면 사실 볼테마데를 남겨놓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볼테마데를 빼고 위사를 넣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간 게 아닌가. 만약에 위사를 넣고 싶었으면 볼테마데도 유지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뉴캐슬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적인 한계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상대를 끌어내려면 그러한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먹잇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맨유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예요. 1-0으로 이기고 있고 수비적으로 지키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끌려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뉴캐슬의 게임 모델 자체가 또 초반에 체력을 많이 쓰고 더더욱 또 실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먼저 실점을 당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 측면에서 확실히 저는 뉴캐슬이 좋다고 느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맨유의 투볼란치, 뭐 카세미로,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이 결국엔 가운데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슈팅 찬스가 날 수 있는 지역 내지는 포백 앞에 공간이 많이 나지 않으면서 슈팅 허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도 뭐 어찌어찌 압박을 풀어가지고 우측 사이드로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측 사이드에서는 전반전에는 일단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이 뭐 포메이션도 있겠지만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라인업이 수비적인 색채가 강한 라인업이다, 공격적인 색채가 강한 라인업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맨유에 나왔던 그런 선수들 일단 뭐 투볼란치 그리고 카세미로, 우가르테 둘 다 수비적인 미드필더죠. 게다가 도르구도
오른쪽 윙어지만 수비적인 윙어라고 봐야 되고, 또 마운트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지만 저는 브루노보다는 더 수비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체로 투입하는 선수들도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들로 많이 교체를 했고, 오늘 경기 마지막에 말라시아나 프레드릭슨 넣은 거 보고 아모림이 이제는 제대로 승점 관리를 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맨유가 오늘 수비를 완벽하게 90분 내내 잘했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맨유가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뉴캐슬의 오른쪽, 그리고 맨유로서는 왼쪽 수비가 되겠죠. 그 뉴캐슬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가 많이 이용이 됐었고 맨유가 그걸 좀 억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잭 플래처라는 선수가 마운트 대신에 교체되어서 나왔는데, 플래처가 아직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리를 잡고 수비 기여를 하려고는 하는데, 정확히 이 베스트 11과 경기를 많이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살짝씩 못 잡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림처럼 선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선수니까 의지는 저는 좀 있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제 장면에서도 조일록이 뛰니까 플래처가 따라가면서 저 가운데 쪽 공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사실 루크쇼가 나오면서 프레싱을 할 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선수가 어떻게 커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루크쇼도 바짝바짝 붙는 게 조금 느려지기도 했고요. 저쪽 공간에 대한 뭐 3대3 싸움, 2대2 싸움, 여기서 맨유가 조금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기회를 많이 내줬는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리산드로가 커버를 잘 해주면서 결국에는 무실점으로 막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살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경기 간단 총평을 말씀드려 보자면 맨유가 세트피스 득점으로 승점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스로인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고, 또 브루노가 없을 때 맨유가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도 포인트였는데 오늘 실리적인 컨셉으로 나온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림이 포백을 선발로 끌고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바꾸면서 포백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선발로 포백을 끌고 나온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뭐 3백이냐 4백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단순 숫자보다 아모림이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에서 보자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지고요. 또 헤븐이 저는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이제 요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요로는 선발에서 제외되고 헤븐은 계속 유지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헤븐은 저는 이제 장점이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1인분씩은 꾸준히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비수의 성향이라면 저는 그런 성향은 매우 환영받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 부분에서 헤븐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느꼈고, 또 리산드로가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헤븐이 그런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모림이 포백을 들고 나온 이유는 선수들의 폼도 살리면서 모두 다 기용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찾다 보니까 포백을 선택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의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해준 게 또 아모림의 포백을 성공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